네, 오늘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전략에서 또 솔루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시죠. 네, 시대의 흐름은 신문이다. 신문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시대이고 시대에 맞는 주식인지 아닌지 큰 흐름을 보면 아주 주식을 쉽게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아주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신문을 안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내가 좋아하는 뉴스라든지 좋아하는 뭐 어떤 이슈만 보게 되거든요. 내가 찾아서 볼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면 내가 보기 싫은 나하고 의견이 다른 걸 보기 싫은 것까지 쭉 같이 보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뭐 어떤 뉴스 플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큰 이제 시대 흐름 보기에서 신문을 꼭 여러 가지 경제 신문이라든지 그냥 항상 구독해서 보면 보기 싫어도 보기 때문에 심심할 때 보고 하면 계속 보다 보면 전체 흐름을 대충 꿰뚫을 수 있거든요. 그럼 미리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어서 투자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직접 찾아서 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것도 최근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 11월 15일 날 있었고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교류다 이런 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그 나오고 이제 실제로 분석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오늘 또 그전부터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이제 오히려 개인들은 많이 진입하게 되고 그래서 거래도 많이 실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면 뉴스를 보면 거기서 내 뉴스 플로우에서 이제 어떤 투자를 하겠다면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뭐 뉴스도 안 보고 그냥 하면 그걸 찾아서 보게 되면 항상 좀 늦게 올라갔다 빠질 때라든지 늦게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단기적으로 하든지 장기적으로 어떤 시대 흐름을 하든지 하더라도 결국은 신문의 뉴스를 보면서 큰 흐름을 보기도 하고 단기 흐름도 보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경제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뉴스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제 진짜 좋아지는 건 아닌가. 시진핑의 발언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 좋아지거든요. 그럼 결국 오늘은 전체적 콘텐츠 이런 게 많이 뜨듯이 그럼 그전부터 11월 15일 이후부터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일주일 전에 벌써 좋은 주식은 사놓고 바이앤홀딩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특히 잘 모를 때는 꼭 신문을 경제지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한두 개는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오늘 장의 상승 배경들 중요한 점들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체크 포인트 압축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서 지지부진한 장세 며칠 동안 그랬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전환하면서 드디어 좀 반등을 해줬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조정 중이지만 며칠 동안 지금 특히 오늘 코스닥 종목 기대가 아주 컸었고 좀 1.87% 올랐는데 그 코스닥이 올라간 게 미디어 컨텐츠 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주들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렇게 모멘텀 주식들이 이런 쪽은 그렇게 빠르게 실적이 나오기 전에 좋아진다 그러면 기대감에 의해서 미리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그쯤 이미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미디어나 콘텐츠들이 강세였기 때문에 1% 이상 갔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멘텀 주식이죠. 좀 한한령 해제 관련 기대주는 뭐 드라마 관련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각종 뭐 삼만 넥트웍스부터 JNEW부터 관련된 대다수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해제에 대한 확실히 전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다음에 뭐 대부시스터 게임주도 같이 가깝게 같이 다 올랐고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같이 오르고, 그다음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 특히 이제 이런 뭐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테마주가 잘 안 됐습니다. 전부 투자 심리가 개인 투자 심리 워낙 불안하고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오도 같이 가세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오늘 일주일 정도 보면서 보니까 한한령 해제 관련돼 나오니까 이제 막 붙어요. 붙으면 결국은
전체 모멘텀 주식도 이제 된다는 거죠. 그동안 정말 지지부진했던 안 가고 수태어드리고 오늘 모처럼 만에 11%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도 같이 실려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실려주고 있다는 건 매매에 많이 가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알령 관련된 것도 모멘텀 올라가니까 다른 모멘텀들도 게임주도 그렇고요. 지난 얼마 전부터 게임주도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바닥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라든지 드라마 컨텐츠 이런 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 괜찮아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하이버 같은 거는 많이 빠졌지만 이런 것은 아직까지 뭐 현재도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위치역 스튜디오도 많이 내렸다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이 나온 주식들은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벌써 이미 어제 실리고 거래 실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기대되는 사마 네트워크스는 이런 것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리스크가 적은 단계에서 즉 낙폭 가대 플러스 모멘텀이 같이 가세를 하니까 거기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 주식들이 먼저 선취를 하면 가지고 있으면 쉽게 이익을 보고요. 만약에 이런 모멘텀과 낙폭 가대가 없으면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소형주들도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외국인이 순매수로 오늘은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지만 9월달 옵션 선물 만기부터 한 5조 이상 샀다가 좀 최근에 팔다가 다시 지금 5조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중기적으로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추세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 보는데 올해 9월 13일 이후부터 한 12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 거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 그럼 12조 아직도 7조를 더 사야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한 거 보면 한 12조 정도는 사지 않을까. 그럼 7조를 더 사야 되면 지금까지 산 만큼 더 이상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도주들이나 외국인들 선호한 주식들은 아직은 보유하는 관점이지 팔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이 있으면 과거 2020년도 신규 계좌 개설되고 돈이 막 들어올 때 개인의 힘이 아주 셌는데 지금 개인이 시장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매하는 주식으로 해야만 수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인 한쪽이 사고 있으니까 하방 경직성, 즉 하락의 제한적이라는 거죠. 추세 하락이 쉽지 않은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좀 7월 말부터 LG 에너지솔 올르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선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 기준 LG 화학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저가 대비 50% 이렇게 올라오고 6월 달에 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9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뭐 좀 30%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LG 화학의 저가는 벌써 올해 3월 달입니다. 실제로 지수는 9월 달 저가인데 보면 미리 저점해서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62평선 이미 돌파인 상태에서 122평 돌파 시도를 하니까 전체 경기에 대한 회복이 가능하다면 LG화학은 순수 화학도 있고요. 산업용 화학, 순수화학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는 소재, 배터리 셀 그러니까 고성장하는 산업 2차 전지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에 관련된 또 경기가 좋아지면 먼저 올라갈 수 있는 화학도 있으니까 내년 화학 업황이 조금 더 나아질 거로 보입니다. 유가도 좀 빠지고 있어서 그리고 화학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이 같이 있어서 추세 상승이 나오는 것은 저점이 미리 이미 봄에 찍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선도주들은 중요한 것은 이제 또 74만을 돌파한다면 최근에 고점이 76만도 74만 돌파하면 이것은 위로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럼 지수도 같이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돌파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은 코스피 200 중에서는 지난번에 저는 이제 2,432 단기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22평선이 단기 지지선인데 좀 더 본다면 그 밑에까지 빠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봉을 보더라도 22평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2370 정도 되고요.
60 정도, 68. 그 다음 12평선이 2300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봤자 뭐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 5%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종목이 한 2배 정도니까 한 10% 정도 하락에 대한 뭐 리스크는 있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다음에 올라갈 때 반등할 때 어떤 것이 주도를 할까? 테마주가 모멘텀 주식이 주도할까? 아니면 기존 실적이 좋았던 2차전 이런 선도주 계속 주도를 할까? 그 다음에 반도체를 할까? 이런 것을 같이 체크해 주는 게 아주 좋은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내일장 뭘 봐야 되는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내일 우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저는 0.25 정도 올릴 걸로 보이는데 70% 전문가들이 채권 전문가는 한 0.25인데요. 0.5 정도까지 올린다면 아직까지 리스크가 많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염려해서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고요. 아니면 0.25로 올린다면 스탠스가 좀 더 누그러졌다마나 인플레이션 완화가 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금리 어떤 인상하고 나서 어느 정도 폭을 올리고 앞으로 스탠스가 언제인지 꼭 체크하시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한령 해제 기대감처럼 중소형주들도 이렇게 낙폭 가대한 상태 모멘텀이 있는 것은 주식을 사고 나면 한 1, 20% 수익 났다고 빨리 팔아먹지 말고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서 수익 나면 빨리 팔면 안 되는 장이다. 그렇게 해서 보유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앤홀드 전략 생각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의 전략 알아봤습니다. 코스피 기준은 이 20일 이동평균선 이쪽 2390선대 지지 여부 확인해 보자. 그리고 LG화학의 움직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샀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앞으로도 한 7조 정도 연말까지 더 유입될 것으로 평가를 하니까요. 이런 수급에 기반한 종목군들도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진단 신청 의뢰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